걸렸죠? 4개월? 4개월까지 천지현황이라는 이 말 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초를 튼튼히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쭉 계속 봐나가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제1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천자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3제, 그죠? 제1절, 제2절, 제3절이 1절은 천도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건도 변화라고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2절 금생여수부터 나오는 그 대목은 바로 곤도, 그죠? 지도의 그 이치를 표현한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2절에서는 바로 그 오행의 이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천지인 삼재라 그래서 마지막 제3절은 성인지도해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서 사람을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그러니까 유학의 황화문명관에 이른바 통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3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이 우리 황화문명권의 그 문명 철학이고 그것이 곧 문화가 된 거죠. 자, 그러한 문화적 바탕 하에서 자, 우리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 일생을 쭉 살다가 죽기까지의 과정, 마지막이 수인사 대천명, 우리 그 달리 그 주역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군자 유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제 군자가 자기 생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쭉 담아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일장의 대서사시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때 일장이라고 할 때 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 속에는 뜻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가지 공부를 해보셨겠지만은 자, 우리가 글자 하나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럴문해서 글자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림이라는 것도 표현하고 또 문장이라는 뜻도 표현하고 또 빛난다라는 뜻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이라는 뜻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마다 쓰일 때마다 그 의미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것도 문하고 같이 합치면 문장이라는 뜻인데 그 문장은 그럴의 문장이라는 뜻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빛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할 때 빛난다라는 뜻도 되고 또 뭐 글 개념도 되겠지만 여기서 장은 또 천 단위를, 그죠? 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지만 윤법 가운데에서 또 19세 7윤법, 19년 동안에 7번 윤달을 두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면 짧게 표현하면 장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장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천자문 구성이 단 한 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1000글자로 이루어진 대서사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장의 대서사시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분류를 우리가 보통 장으로 하는데 분류를 장이라는 말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절로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짝 바깥짝을 하나의 구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19, 9라고 할 때 구자는 19 개념 이렇게 썼죠. 19, 29, 39, 49, 59, 69 해가지고 전부 다 몇 구절인가요? 그러면은 몇 구절? 8글자인데 125죠. 125씩. 우리가 4개씩 자를 때는 25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짝 바깥짝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천자문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글자 한두 개만 바꿔서 대대로 운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천지현황하고 우주공학이라 하늘천 따지 가무련 아니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넓으롱 거칠왕 그리고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그죠? 누르고 검고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하고 이제 외우면 땡 하고 끝났죠. 네,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저 천자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분류를 해봤지만은 일장의 대서사시라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이른바 그 천자문이 선풍적 인기를 끈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천자문 누가 지은 걸로 알았다 그랬죠. 그동안에는
주흥사가 지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천자문이 선풍적 인기를 끌던 때입니다. 이름하여서 양나라 무제 때 바로 이제 양무제명으로 인해서 그 누구예요? 왕이지의 글씨체 가운데서도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도록 그죠? 이 글자를 그 책을 지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특히 그 아이들은 실은 원래는 왕자 교육시키는 거죠. 왕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쓸 수 있는 책 하나를 좀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주흥사가 찾다 보니까 왕이지가 그죠? 임서한 종효의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해 오는 책에 이게 그 진선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주흥사 임서 왕이지 임서 뭐예요? 종효의 천자문. 다시 말해서 주흥사가 왕이지의 천자문을 그대로 베껴서 썼고 왕이지는 본래 종효의 천자문을 베껴 썼다라고 하는 그 글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일본에서 발견돼 가지고 뭐 저 다 돌아다니는 게 있긴 있는데 저한테도 어느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저기 일본으로 천자문을 맨 처음 보내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전파한 사람이 왕인 박사라 그랬죠. 그 왕인 박사 이쪽 부분에서 이쪽 책을 나와서 갖다 드렸더니만 그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이런 책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거의 엿비슷한데 뒤에 가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지가 임사한 글인데 어쨌든 이후에 주흥사의 손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재편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편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 글을 가만히 옛분들이야 뭐 주역 공부도 하고 그때 당시 이미 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널리 퍼져 있고 하니까 글을 보면 볼수록 그 글맛이 굉장히 깊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천자문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글이다. 그죠? 신이 내린 글이다라고 해서 찬탄에 맞이 아니하면서 워낙이나 훌륭한 글이 있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들이 습작들이 생겨나죠. 이런 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류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자문 아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천자문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한글 전용 세대가 되다 보니까 한문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뭔가 좀 공부할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 천자문이 참 그럴듯하고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천자문 굉장히 또 유행했고 덩달아서 나온 책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천자문 해설서라고 해서 이제 너나 없이 또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발맞춰서 몇 사람 정도는 또 뭐냐면 천자문 아류 천자문을 또 썼어요. 근데 나온 책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아류 가운데서도 정말 글이 좋았다 그러면 아류가 본래 책을 업고 훨씬 뛰어나겠죠. 그런데 여지껏 그죠? 이 종효가 썼다라고 하는 이 천자문을 넘을 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 말기에 우리가 책을 쓰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분한테 뒤에 이제 서문 뭐예요 그 추천사 비슷한 거 하나 좀 써달라고 했더니만은 그 책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한 분이 써주셨어요. 이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게 뭐 천자문은 중국의 뭐 풍토와 지리와 뭐 등등등등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걸맞는 이런 천자문 책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름하여서 정약용도 어린이용 천자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 정약용 선생님도 뭘 모르시는 분이죠. 천자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아류 천자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천자문을 뛰어넘는 책들은 없어요. 그만큼 천자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 내용이야 뭐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그 내용 구성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니까요. 자, 앞으로는 아까 그런 식으로 암송하는 방식의 천자문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것은 소리 글자가 아닌 뜻 글자로 이루어진 글자가 되고 자, 인류 문명사 이래로 뜻 글자가 그저 오랜 그죠? 우리가 저기 얘기했었죠. 뜻 글자고 소리 글자고 어느 게 더 먼저 나왔다고요?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소리 글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요. 소리를 무슨 수로 글자로 담아요? 그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형상으로. 당연히 뜻 글자가 먼저가 나왔대요. 그죠? 그런데 뜻 글자 가운데서 보통은 뜻 글자다 그러면은 이제 상형 문자라 그래서 본뜻 글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저 이집트 문자, 이집트 고대 문자들이 그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그죠? 파피루스에 쓰여진 글자들이 대표적인 상형 문자예요. 그냥 본뜻 글자.
그런데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형 문자가 아니죠. 이른바 주역의 음양부호를 그저 음양부호에 기초한 그저 이 철학이 내포된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미 이집트의 문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자입니다. 그만큼 자, 인류 문명의 그 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암기한다라고 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요즘도 뭐 이제 한문 공부 좀 하시는 분들 논어다 뭐다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고 이치 따져서 물어보면 설명 하나도 못해요. 그냥 좋은 문장이지 하고 뜻 정도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글씨를 문장을 많이 외우고도 두루 변통해서 쓸 줄을 몰라요. 자, 이 내용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공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가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시 300편이 있는데, 그죠? 시 정확하게 311편입니다. 시 300편이 있는데 이것을 줄줄줄줄 다 외우고도 자, 이웃 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임금을 독대하고도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죠? 이것은 공부 하나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이에요. 그죠? 말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득을 취해 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상황에서도 자, 이 전쟁을 자, 종식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른바 자, 외교관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면 기문지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문지약 또는 흔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송지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순히 자, 암기하고 기문이라는 건 단순히 암기한다 이 뜻입니다. 암기하는 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속에 있는 그 이치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개월 동안을 4개월 반 동안을 그저 열심히 헤매면서 이제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뭘 기본적으로 두고 있느냐면은 음양 태극도라 그랬죠. 이것을 머릿속에다 두고 항상 남향을 그죠? 남쪽이 위가 되는 이 방향을 세워 놓아야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1차적으로 자,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1절하고 2절, 3절까지는 제가 전체 문장을 여기다 써놓고 일단 전체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할례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운등치유하고 노결위상이라. 선생님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읽으라고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좀 미리 읽어오세요. 자, 그잖아.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며 우주는 그 다음에 넓고 거칠다. 제가 검고 누르며 그 다음에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날일 달월 찰령 기울측 별진 별수 또는 잘숙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별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베풀열 베풀장 벌릴열 베풀장 해와 달은 차면 기울고 그 다음에 별은 별자리가 베풀어져 있다. 벌려 베풀어져 있다. 할례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찰한 올래 더울서 갈왕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고 가을이면 거두고 겨울이면 감추느니라. 다시 말해서 갈무리 하느니라.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윤달윤 나물려 이룰성 해세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률 그래 해봅시다. 그래 법률률 법칙녀 그 다음에 고를조 변양 그동안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자,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윤달이 그죠? 윤달이 남아서 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법칙이 이렇게 되나요? 율려라고 하는 음률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율과 양률과 양녀라고 율려가
율려는 양을 고른다 이런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 소리죠. 그죠? 나머지는 뭐 대강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운등치우하고 노결위상이라. 자, 구름이 올라가서 치우 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자 1구, 2구, 3구, 4구, 5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안짝과 바깥짝이라고 했고 이 시 천자문은 기본적으로 자 시경 옛날 고대시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죠? 지나고 나서 당나라와 송나라 때 5원시, 7원시 등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을 잘 익혀두면 기본적으로 사원시는 다 익히게 되는 거죠. 사원절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짝과 바깥짝, 안짝과 바깥짝인데 바깥짝마다 다 운을 돌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사원절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원절구요. 나머지 이제 뒤로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황장에서 이응운이죠. 그 다음에 장양에서 역시 이응운. 그 다음에 저 이제 뒤에 그 금생여수.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옥출곤강해서 상강에서 역시 이응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자문의 운은 이응하고 그 다음에 받침 없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역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중국말로 하면은 기역운이다 그러면 오늘 기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그죠? 기역 없어서 실제 중국 발음으로 표현하자면 받침 없는 거 이응 내지는 그저 받침 없는 방식으로 되는데 우리말 방식으로 하면 자 기역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천자문을 보는데도 항상 그 같은 그저 안짝과 바깥짝은 문장 구성도 같아요. 이 글자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의역해서 만약에 해놨다. 백날 죽었다 깨도 평생 공부해도 뜻 모릅니다. 항상 이치를 정확하게 일단은 직역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 직역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배운 이론에 바탕해서 그죠? 주역의 원리에 근거를 해서 나름대로 고적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역뿐만 아니라 사사삼경에 그 원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천지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다라고 하는 건데 검은 것은 뭘 표현하면 천현, 지황 이렇게 꾸미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홍황이다. 우주는 넓고 거칠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은 자 우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적 아니 뭐예요? 저기 지부 개념이니까 공간적 개념의 우주의 개념이고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을 유자니까 싹이 터서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시간적 개념의 주입니다. 공간적 개념의 우를 봤더니만은 자 우리가 저 하늘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더라? 홍으로 보이는 것이 되고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싹이 터야 되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싹이 안 트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황이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나요? 그죠? 이런 식, 그 다음에 또 1월 영측하고 하면 해와 달은 차고 기운다라고 했는데요. 달이 차나, 해가 차요, 찬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찼다라는 것은 반대로 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빈다라는 뜻이죠. 영하는 말 속에는 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 소식이라는 말 이미 들어서죠. 허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럼 허한다라는 건 영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일이에요, 월이에요? 두 번, 그죠? 50대 50이니까. 그죠? 확률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맞아야 되죠. 영허, 차고 빈다라고 하는 것은 달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달을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은 이렇게 기우고 그 다음에 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기운다라는 것은 떠서 기운다 개념이니까 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가리키겠죠. 왜 날일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럼 진수열장이다. 그러면 원래 진 그러면은 진 속에 자 원래 숫자도 이게 조금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둘 다가 별자리긴 별자리더라도 이 어쨌든 베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가 이렇게 진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신 개념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북시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 위정편의 제1장에 보면 위정이 덕이라고 하는 건데 비업 북신컨대 이름하여서 덕치, 덕으로 다스리는 것을 그저 정사하는 것을 정사하는 거 위정이 덕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덕치를 뭐냐면 뭘로 비유하냐면은 북신 개념으로 비유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북신 이때 북진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북신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공부는 다 했을 겁니다. 별을 표현할 때 두 개 표현한다 그랬죠. 성신이라 1월 성신이라고 했는데 성과 신을 뭐라고 그랬죠? 성은 반짝반짝하는 별, 반짝반짝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신이라고 하는 곳이죠. 다 까먹으셨어요. 그죠? 왜 자꾸 외우는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해를 하지. 자,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것은 그죠? 직접 보지 못하다가 뭔가를 처음으로 가까운 데서 자 보는 것은 이건 뭐다 하고 물건 이름이 다 정해지는데 저 하늘을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죠? 그러니까 하늘을 표현을 하려면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내내 그 내용입니다. 하늘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밑에서 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어떻게 낮 하늘은 잘 안 보이죠. 낮 하늘은 오직 해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건 하늘, 밤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검은 오석에다 만들죠. 천자문책 앞에도 그림은 있지만은 검은 그저 오석에다가 하늘의 별자리를 새겨두는 겁니다. 그건 뭘라든 밤하늘이에요. 밤하늘을 봐야만이 이른바 천도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아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지금이 어느 때다 이런 걸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하늘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땅 밑에서 하늘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을 볼 때 그죠? 까만 바탕이 뭐예요? 밤하늘에는 점점점점 찍혀져 있죠. 그 점점점점 찍혀져 있는 것이 성이 되고 까만 바탕이 뭐예요? 그게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 신이라는 것이 열이다 그러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죠? 신이라는 것이 펼쳐져 있고 수라고 하는 것이 베풀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하면 별자리가 열 그러면은 열이라고 할 때 열이 무슨 의미냐면은 고기를 발라 가지고 쫙 펼쳐놓은 겁니다. 펼쳐놓은 걸 쭉 보였죠. 아까 정확하게 고기가 그러면 뭐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갈비뼈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속에 그 다음에 각 부위가 있죠. 머리라고 하는 것, 팔이라고 하는 것, 다리라고 하는 부분 뭐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숙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 자체에 뭐가냐면 이런 것들이 각 부위별로 다 있더라라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할 때 저 장은 뭐냐면 활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장이라고 하는 거 기본은 뭐냐면 활에다가 화살을 재서 이렇게 딱 당기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주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대체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본 방식이 바로 혼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바탕으로 해서 한쪽은 요만큼 올라가고 한쪽은 요렇게 내려간 요런 형태로 보았어요. 그죠? 요런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우주 형태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는 요렇게 되고 신은 요렇게 되는 이 표현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숙은 요렇게 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 개념으로. 그러니까 안짝과 바깥짝이 서로 문장을 그저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래 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그러면은 추위가 오면 더위는 가고 가을은 거두고 겨울은 되고 그죠? 잠잠하고 이런 문장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그럼 윤달이 남으면 그죠? 해를 이루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율려. 그 다음 뭐예요? 양률과 음률이. 그죠? 양률과 음률은 양을 고른다. 같은 문장 구성이죠. 그 다음에 운등치우고하고 노결위상이라 구름이 오르면 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슬이 맺어서 서리가 된다. 문장 구성 같죠? 이렇게 보시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성도 안짝과 바깥짝이 기본적으로 자, 그죠? 앞에 있는 1, 9의 요 구성, 그죠? 1, 9의 구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게 이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로 안 나누고 1, 9, 2, 9, 3, 9, 4, 9 이런 방식으로 쭉 나눴더라라는 거죠. 이거 무시하고 그냥 뭐예요? 이거 본인들 나중에 해석도 잘 안 되니까 뭐 희한하게들 저기 뭐야 이제 그 의역에 들어가는데요. 의역 들어가면 의미를 전혀 모르게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면은 그냥 대강 얼버무리게 해서 쓰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은 백날 공부해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알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아주 쉽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 얘기 했던가요? 세종임금 때인가요? 저기 태종임금 때인가? 세종의 동생인가 형인가 뭐 한 분 이렇게 있었죠. 야, 어쨌든 왕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참 팔자 좋겠다라고 보겠지만은 물론 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참 팔자는 좋겠죠. 그런데 이 유교 국가에서 태어나는 왕자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뭘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죠? 밥 먹을 때 저녁 잘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물론 뭐 이제 사냥도 다니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사냥만 다닌다? 이거 눈 밖에 나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생 하기 싫은 공부 해야 돼요. 그 중에 왕자가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는데 왕자가 이 공부는 정말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교실에다 선생님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갖다 놔도 머릿속에는 맨날 뭐 해요? 새 잡는 생각이 나고 그죠? 저 벌판 뛰어다니면서 사냥할 생각만 잔뜩 합니다.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있죠. 겨우 자기 이름 석자 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그 공부 안 해서 다행이다.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못 깨우치고 그냥 외워라 그러면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냥 외워라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대승 같은 그런 어린아이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해 들어가야죠. 제가 제목도 이렇게 나눠졌고 자, 하늘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과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네, 나예요. 절대로 세상의 중심이 나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를 다 채워놔야 남도 보이는 거죠. 그래야 남의 입장에서 나도 바라보고 두루 사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 나라고 할 때 나를 표현하는 한자가 이것도 있고 맞나요? 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나자에 보면은 손수가 들어가 있죠. 거기다 창과자가 있죠. 그럼 나라고 할 때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는 내 스스로가 그죠? 나 자신을 누가 지킨다? 스스로가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하고 수렵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뭐냐면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다가 방심하다가는 뭐예요? 그 짐승 잡다가 내가 잡혀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스스로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좀 지나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자기 중심이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위아설 또는 뭐 자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할 때는 오 등 이렇게 쓰죠. 등 쓰지 않고 오등은 제가 3.1운동 김이동 입선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라고 할 때는 오자 이미 공부했죠. 하늘과 땅이 그죠?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만나서 그죠? 그 땅 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만들어졌느냐?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모두 무리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 나라라고 할 때는 오라는 말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고 볼 때 사람이 이제 세상을 표현할 때는 가장 뭐부터 표현하냐면은 자기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애기들만 낳아서 애들을 키운다라고 할 때 가끔 이제 요즘에 어리석은 참 부모들이 참 많아서 걱정인데 어린애들 나중에 벌써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이른바 저 명문대학 뭐 등등 생각해가지고 애들을 달달달달 볶죠. 그죠? 무슨 영어 학원을 보낸다. 이거 애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별로 애한테 좋지도 않아요. 그 애가 나와서
제일 먼저 익혀야 될 게 바로 뭐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엄마잖아요. 그죠? 엄마부터 가르치세요. 글자를 가르쳐도 엄마부터 가르쳐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그것도 분석하지 마. 그죠? 그렇게 해서 쭉 가르치다 보면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자기 주변을 쭉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어쨌든 자, 이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그죠? 이제 여기는 이제 저 훨씬 철학자니까 부모가 아니라 천자문은 어린아이용이 아니라 원래 공부 다 한 사람이 이 두루 자신을 기록한 거라 그랬죠.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쭉 봤더니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저 하늘과, 그죠? 저 하늘과 이 땅이 있어야만이 내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람을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니라 천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도변화라고 했지만은 하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죠. 반드시 하늘과 짝이 되는, 그죠? 하늘과 짝이 되는 개념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나 홀로는 절대 설 수가 없죠. 그것을 그 주역의 개사전에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개사전이 아니라 참 서계전입니다. 그 주역의 괴를 쭉 그 순서대로 설명하는 글 가운데 유천지연우에 이것도 한번 들으셨을 텐데 첫 단계니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유천지연우에 천지가 있은 뒤에 뭐가 있겠어요? 천지 했는데 땅 홀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도, 나중엔 결국은 전부 다 그 하늘의 천도의 이치인데 하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해와 달이 붙어 있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천지 개념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모든 만물이 생겨 하늘이 제 아무리 높고 잘나도 누가 없으면 제가 하늘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있다. 땅이 있어야죠. 그죠? 땅이 그 음기운 양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 아무리 하늘이 저 높고 잘났다 하더라도 배 아래에 있는 누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다 낸다 하더라도 이들을 알아주는데 누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그죠? 사람이 없으면 이거죠. 그러니까 유천지연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만물이 있어야죠. 만물.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그 다음에 유만물 연후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 그죠? 인간 해야 되는데 인간하면 너무 애매모호하죠. 항상 음양 관계로 표현해야 돼요. 그죠? 만 가지에도 여기 다 음양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냥 인간이라 표현하지 않고 남녀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 연후에 유남녀하고 그 다음에 유남녀 연후에, 그죠? 유남녀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죠. 그래서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남녀 연후에 부부하고, 부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학에서는. 그죠? 후대 이게 잘못되면서 부부가 저 뒤로 가는데 부부가 가장 만복지원이라 그랬죠. 모든 복의 근원이요. 그 다음에 생민지 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나오는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생민지 시요. 그 다음에 모든 복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만복지원이라. 유학하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유학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를 잘못 왜곡해가지고서는 옛날 그 조선시대 방식으로 해서 뭐예요? 남존여비. 이렇게 하면 그거 엉터리 공부한 거예요. 그죠? 유학의 주역의 정확한 의미라고 하면 남녀 동등한 관계예요. 그죠? 하늘이 저 높고 땅이 낮다지만은 아니죠. 지 아무리 높고 잘나도 누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그죠? 그 땅은 그냥 낮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길러서 키워내는 거죠. 그 이치 담겨지죠. 하늘이 높아서 제일 위에 있어서 나 혼자 잘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주겠어요? 그래, 너나 잘해라 그러죠. 그 저 높은 하늘이 밑으로 베풀어 주잖아요. 그죠? 밑으로 베풀어 줍니다. 베풀어 주니까 그 누구한테? 가장 낮은 땅한테 베풀어 주니까 땅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낮으니까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기르는 겁니다.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윗자리에 있는 군주가 너 잘났다. 요즘에 뭐 정치가들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봐요? 그래, 너 잘났다. 그죠? 이렇게 볼 겁니다. 그죠? 너나 좀 제발 좀 잘해라 이거예요. 왜? 위에 있는 자들이 밑으로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되죠. 베풀어 줘서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뭐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양민이죠. 백성을 기르는 거. 그렇게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길러주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약육 방식으로 내동댕이 쳐놓고 그냥 힘세고 돈 많은 놈들만 살도록 한다? 이게 정치가 아니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래서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성인의 정치가 바로 요거예요. 천지를 본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만물하고 남녀하고 부부하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금이라고 해서 나 혼자 임금 됐다 해서 힘 있다고 해서 임금 되는 거, 그건 저 서구적 개념이고 요즘에 좀 잘못된 방식인데, 백성이 있어야 내가 왕하는 거죠. 백성 잘 길러야 되죠. 백성 잘 되도록 하려면 누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부부가, 그죠? 남녀가 때가 돼서 만나서 제때 혼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식을 편안하게 기를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 역할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이러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이거 국가가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별로 인식들을 잘 안 하고 계세요. 이게 여기가 행복해야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부부는 생민지시오 만복지원이라 라고 해서 옛날 선비들이 내내 강조하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국가가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러면은 그 권력에 대해서 밑에서 계속 간언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부부하고 그 다음에 유부부 연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자식을 낳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양선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부자하고 아비와 자식.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엄마, 모자 다 포함됩니다. 그죠? 부자하고 유부자 연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부자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하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신하고 그죠? 임금과 신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부자 관계는 우리 친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부자 유친이죠. 부자 유친인데도 여전히 말로는 부자 유친 해놓고 조선 이 후기 이후로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 아비와 자식 간에는 뭐라 그래요? 엄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50년대, 60년대까지 열심히 저 산업 여군으로 일하신 아빠들 고생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자식들한테 엄해야 되고 사랑하는 건 친하고 한 건 엄마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일을 했죠. 그렇게. 그리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퇴직하고 돌아왔더니 아빠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군신, 그리고 난 뒤에 자, 이제 사회적 관계, 상하 관계가 있죠. 유군신연후에 바로 뭐가 있더라? 유상하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상하 관계가 생겨나는 거야. 상하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윗사람 존숭해야 되고, 그죠? 아랫사람 예로서 돼야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뭉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유군신 연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 연후에 뭐가 있더라? 예의 소존이라. 바로 예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의라고 하는 것, 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타난 거다? 상하 이 질서를 제대로, 그죠? 돈독하게 동모하기 위해서는 예의가 됩니다. 상하 관계에서 만약에 군신 관계에서 친함이 있다, 권력 다 말아먹죠. 국민은 안중에 놓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군신 간에 만날 때는 예로서, 의로서 이렇게 해야 되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들이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천지연후에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관계가 다 구성되고 난 뒤에 바로 이런 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인이죠. 그래서 3절이 바로 뭐냐면 성인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성인지도. 그러니까 항상 이 개념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하늘이 제 아무리 잘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누구하고 짝해야 된다? 땅하고. 그래서 천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개사전에 이 의미가 아니더라도, 공자가 이렇게 정리하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하늘은 하늘 나름대로 잘났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죠. 반드시 아래로 짝이 되는 땅이 있어야 하늘이 그 빛을 발하죠. 줘야 뭐를,
아무것도 뭐 생기지도 않는데 우리 뭐 거기 가요? 어디 뭐야 뭐 좋은 일 있더라 그러면 가자 그러면 뭐가 생길 건데 꼭 물어보죠. 사람들은 이 일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왜 현황이라 했느냐라는 부분이죠. 하늘과 땅을 왜 현황이라? 자, 이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하는 내용이요. 전부 주역 얘기예요. 저희 그 현황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주역의 곤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역의 맨 처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처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낱글자 파자로 들어갈 겁니다. 예, 자, 주역의 맨 처음에 하늘괴가 되고, 우리 이미 8괴는 공부하셨죠? 천이 될 겁니다. 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천인데 천이 거듭거듭 돼 있으니까 거듭 중자로 씁니다. 무거울 중자가 거듭 중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중천이라고 표현하고, 괴명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괴명이죠. 자, 괴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고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의 뭐냐면은 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의 모양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하늘의 모양을 자, 음양부호라고 하는 그저 주역의 부호로 담았을 때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죠? 하늘이 한번 하루가 아니라 계속 거듭거듭 계속돼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끊임없이 계속 세월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 개 거듭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역의 64괴라라고 하는 것은 8괴가 거듭거듭 돼서, 그죠? 거듭거듭해서 이루어진 그 괴입니다. 8개가 각각 한 번씩 만나면 어떻게 돼? 88에 64개가 되는 거죠. 예, 64개가 되고, 이것도 64개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4계절을 기본으로 하니까 4개를 빼면은 60이 되는 거죠. 60 이름 또 잊어버렸나요? 60은 뭐예요? 쓸 용자죠. 달월자 2개죠. 그죠? 달월자 2개도 아직도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거 다시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60갑자를 기본으로 해서 쓰죠. 그죠? 60갑자를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한 달은 보통 29일, 30일이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29일 그냥 작은 거 띄어서 올리면은 붕이라고 하는 것이 60이잖아요. 그죠? 쓸용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사람들이 숫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며칠이니? 그러면 오늘 뭐 김이일이다. 아, 오늘 참 무슨 날이죠? 초복이죠. 오늘 초복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 60갑자를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60이라, 나이도 60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마치고 나서 60일 그러면 다시 갑이 돌아온다. 갑자로 해서 다시 돌아온다 해서 회갑 내지는 환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을 기본으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 주역의 64괴라고 하는 것도 건곤감리라고 하는 것, 하늘괴, 땅괴, 불괴, 물괴를 기본 채로 해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나옵니다. 60갑자 따로 여기 60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두루두루 회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이회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건괴에 대해서 옛날 문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건에 대해서 건이 도대체 뭐냐? 원형이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표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곤괴에 대해서는 하늘하고 짝하려면은 그죠? 양하고 짝하려면 순음이죠. 그죠? 순음입니다. 점으로 하지 말고 자, 정확하게 그려 드릴게요. 자, 하늘하고 짝하는 것이 순음인데 순음을 우리가 이거 하나를 뭐라 하냐면 지라고 표현했었죠. 땅이라 표현했고 거듭돼 있으니까 역시 중지라고 표현하고 이걸 괴명은 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곤에 대해서 또 문왕이 뭐라고 표현하면 곤은 원형이하고 하늘에 짝이 돼야 되니까 뒤에 정이 있는 데다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원코, 형코, 그 다음에 이코 해놓고 거기다 빈마지정이라 라고 해서 하늘은 순양이 되고 자, 땅 위에서 하늘에 비유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뭐냐면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하늘의 짝이다. 하늘의 짝이 곤이 되니까 그러면은 말의 짝은 뭐다? 암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빈마지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군자가 가는 바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그래서 하늘이라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덕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사덕은 이게 봄의 덕이요, 여름의 덕이요, 가을의 덕이요, 겨울의 덕. 기억나시나요? 항상 이렇게 하면 제가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야 된다? 음양 태극도가 빙글빙글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음양 태극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원형 이정 그죠? 봄에는 생하고 여름에는 무럭무럭 장하고 그죠? 가을에는 거두고 수하고 겨울에는 갈무리한다 장입니다. 자, 이런 걸 그대로 본받아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지러야 되고 그죠? 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가 있어야 되고 또 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설명 다시 다 드릴 테니까요. 다 까먹었다고 겁먹지 마시고 빠지지 말고 잘 다니시면 됩니다. 요거 이상 넘어가는 거 없어요. 이게 우주이기도 하고 나 개인이기도 하고 그죠? 이 사회 전체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늘에 이 덕이 있고 땅은 그와 같이 짝을 하는데 요 중지 곤께 맨 위에 이걸 효라 그러죠. 하나하나를 효가 되고 자, 이건 음효가 되는데 음효의 맨 위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음을 대표하는 글자가 육이라 그랬죠. 우리 노음수 육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뭐라고 붙여요? 맨 꼭대기는 노양수는 뭐라고 구라고 표현했죠. 삼천양지해서 하늘 그죠? 양은 기본 왜냐면 우리가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이거 숫자 계속 나올 겁니다. 수 가운데에서 자 여기까지는 성수가 되고 뒤는 생수가 되고 성수라 그랬죠. 성수 가운데에서도 음은 줄어들기 때문에 6이 대표하고 양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노양수, 노음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숫자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뜻글자를 이해하니. 그래서 맨 위는 상구라 표현하고 여기 맨 위는 상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고는 원형 이정, 그죠? 원코, 형코 있고 빈마지정이라는 이름을 말을 다른 것은 자 주나라 때 그 문왕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여기 하나하나 효에 대해서 효사를 다신 분이 있습니다. 효에다가 말을 매달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이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주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이러한 이 때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각각 표현해 놓은 말을 효사라 하는데요. 이 곤괴 맨 위에 있는 저 상육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용전우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전우야하니 그죠? 용이 싸운다. 전쟁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우야 들판에서.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그 피가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다 적어 두셔야 되느냐면 거기 하나가 빠져서 45쪽에 그 본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은 주역 곤괴의 부현황자는 이라고 하는데 나오죠. 그죠? 바로 그 앞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두세요.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라고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환장하죠? 이게 뭔 소린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역 공부 하셔야 다 되니까 일단은 천자문에 이렇게 있어요. 천자문에 봐 이걸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자문에 나와 있으니까 자 상륙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모든 이치랑 하늘이 저 위에 있는 거 높은 것이 밑에서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에 괴를 그린다 하더라 항상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시라도 주역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잘난 체 한다고 있죠. 주역 괴를 막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 저거 순 엉터리다 보시면 돼요. 100% 엉터리다 보시면 돼. 모든 건 주역은 이치를 나타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지위가 올라간다 그래죠. 땅바닥부터 올라가죠. 사람 태어나서도 어떻게 돼요? 땅바닥부터 기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땅바닥이 뚝 떨어져가지고 밑에서부터 기어가지고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위예요. 그죠? 그래서 주역은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주역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거만하더라. 그것도 공부를 안 한 거죠. 사람이 갈수록 뭐예요? 익은 뼈가 고개 숙인다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좀 잘난 체 하니까요. 그럼 받아주셔요. 자, 곤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자, 밑에는 애기죠. 그죠? 어린애다 보시면 되죠. 점차 자라서 다 자랐다 그러면 되겠죠. 다 자랐어요. 그죠? 다 자랐는데 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짝은 어디에? 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양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지금 그죠? 양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양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냐? 우야죠. 들판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들판에서 만났는데,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용들이. 왜냐면 여기도 내가 제일 컸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여자도.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이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나도 사랑받고 그죠? 사랑받고 자란 딸이고, 저쪽 남자도 뭐예요? 집안의 부모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는 남자입니다. 둘이 만나요. 으르렁 되겠죠. 그죠? 너만 잘났냐? 근데 옛날 사람들은 특히도 뭐예요? 남자만 잘난 줄 알잖아요. 그죠? 항상 부부, 별이라 그랬죠. 부부는 서로 다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을 해주고 상대방의 집안의 문화를 존중을 해줘야 탈 없이 잘 가지. 무조건 남존여비에서 따르라 그러면 그 집안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러다가 요즘엔 남자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즘에 남자들 황혼이혼 당하죠. 뭐 어떻게 하긴 안 하려면 이거 이치 잘 알면은 이제 같이 똑같이 동등한 관계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다 성숙된 그저 남녀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들판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니까 들판이 되는 거죠. 땅이니까 야라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 들판은 누구나 다 보는 데죠. 남녀가 그저 만나서 그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남이어야 되면 떳떳한 만남이라 그랬죠.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만나야 되는 거지. 뒤로 몰래 뭐 사통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은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그랬습니다. 둘이 싸운다라는 건 남녀의 교합관계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검고 근데 그것을 누르다 표현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이게 뭔지 하고서는 그 연구를 한 거죠. 공자가 이 주역을 어쩌면 위편삼절이라 그랬습니다.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거 너무 어렵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라서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데 모든 것은 뭐냐, 건의 원형 이정 4가지 의미에서 주로 돌아간다라는 걸 알고 나는 다만 후학들을 위해서 찬술하겠다. 여기다가 조금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돕는 글만 좀 만들어 쓰겠다라고 하면서 단 글들이 개사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효사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다 또 뭐라면 상활. 저 효의 저 상을 보니까, 그죠? 이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붙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 상활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거기서 나왔더니 부현황자는, 공자가 이렇게 지금 붙인 말씀이에요. 부현황자는 뭐라고 돼 있나요?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 잡냐니, 그죠? 하늘과 땅이, 그죠? 하늘과 땅의 섞임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건 단순히 남녀 관계로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주자에서 두루 모든 것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것이니까 천지지 잡냐니 이렇게 돼 있나요? 천지지 잡냐니, 그다음에 뭐예요? 천년이 지황이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천년이 지황이로다. 다시 말해서 무릇, 여기다 무릇 부자입니다. 무릇 검고 누르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섞임이니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천현이 지황야라. 천지지 잡년이 천년이 지황야라라고 해야 되겠죠. 뒤에 야자 안 들어가 있나요? 야자가 안 들어가 있나요? 천지지 지황야니라. 교사마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야자를 집어넣으세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자가 상왈하고서는 붙여놓은 말인데요. 하늘과 땅의 섞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섞여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섞여요? 하늘과 땅이 무슨 수로 만나요? 너는 너대로 저 있고 나는 나대로 아래에 있는데. 아까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물로 인해서 만나요. 만물이 왔다 갔다 사신으로 교통하던가요? 새가 날아가서 하느님에 가면서 뭐 만나자고 그러던가요? 어떻게 만나요? 예? 어떻게 만나요? 그죠? 양기운이 내려오죠. 음양의 기운이 내려오죠. 그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그러니까 뭘로 내려오느냐? 기운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기운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기운으로 내려오고 색으로만 내려오는 거죠. 그죠? 기색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천도변화 제1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인의 기운과 색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걸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죠. 기운이 어떻게 만나서 기운이 만나는 거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빛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빛이 보여요. 대단하신 분이야. 빛이 보인다. 둘이 사람이 보이는 거 만나서 구체적으로 뭐가 빛은요, 만나고 하면 이제 온갖 빛을 색깔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어때요? 노란색, 뭐 파란색, 청색 다 해서 쫙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무슨 검어요? 하얗게 그냥 가죠. 환하게 빛나죠. 미술 시간에 맨날 졸았죠. 빛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 다르잖아.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때요? 까매지죠. 그죠? 온갖 물감 다 섞으면 섞을수록 까매집니다. 어두워져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면 오늘 밤에 어디에 디스코 나이트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번쩍번쩍 온갖 색깔 빛들 쫙 해줄 테니까. 빛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빛은 환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빛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만난다. 물로 만나는 겁니다. 물. 그죠? 자, 그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만나느냐? 그죠? 하늘에서는 양기운을 이렇게 하늘이 보여주는 건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죠? 먼저 하늘이 베풀어줘야 되죠. 먼저 위에 있는 놈이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밑에 놈이 저 윗사람한테 가려면 그럼 뭐 기라고요. 그죠? 맨날 아첨에 나오고 아부나 하라고. 항상 베푸는 건 누가 베푼다? 위에 있는 사람. 어른이 먼저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어른이 저 위에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애들한테 요새 욕먹어요. 그죠? 어른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윗사람이, 위정자가 먼저 나서서 먼저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도 고개를 삐죽 내밀고 감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위에서 따뜻한 양기운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죠. 우리 맨 처음에 공부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랬죠. 딱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낮에 뭐가 내려와요? 양기운이잖아요. 그죠? 양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따뜻한 양기운을 받고 모든 것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양기운이 가장 극성해질 때가 여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장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맨날 생장수장에서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다. 왜 장이 되느냐? 그죠? 양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니까 가장 무럭무럭 자랄 때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기운이 내려오니까 그럼 나도 솔솔솔솔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피워요? 바람을 피울까요? 그 바람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땅 속에 잠장돼 있던 습기들이죠. 습기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죠?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뭐냐면은 그죠? 습기가 땅 속에 있던 습기가 다 올라갑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하늘 닿는 그곳까지. 우리가 요즘 과학으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대기권이죠. 수증기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그죠?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엉글엉글 뭐예요? 엉기어지죠.
엉겨지는 겁니다. 지죠. 됐나요? 지 할 때 요 글자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던가요? 구름 문자 보면은 구름 문자 이렇게 돼 있죠? 구름 문자 원형이라고 공부했었죠? 그죠? 이게 구름은 올라가서 이렇게 엉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이겁니다. 크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땅에서 양기운을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지라고 할 때 지자를 자동사라 그랬습니다.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려고 노력하는 것. 여기다 칠복자 쓰는 거죠. 우리 경물치지라고 할 때, 치지할 때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정 정도 되면 나중에 저절로 뭘 보더라도 그건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면은 알미 저절로 이른다 해서 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되는데 다 되면 어떻게 된다? 알미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음이 됐죠? 그렇게 해서 저절로 다시 말해서 하늘이 양기운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땅은 하고서는 나도 기운을 받아서 모락모락 뭐가 난다? 김이 납니다. 그죠? 모락모락 김이 나는 겁니다. 그 김이 어떻게 된다? 저 위로 올라가서 뭐를 이룬다? 구름을 이루는 거죠. 구름을 이루는 겁니다. 구름이 점점 많이 쌓여야, 조금 쌓이면 비 안 오잖아요. 그죠? 많이 쌓여야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돼요? 쫙 하고 뭐를 뿌려준다? 비를 뿌려주는 겁니다. 뭘 나누는 거예요? 둘이? 운우지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흔히 남녀간에 그저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한다? 운우지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고, 저 위에서 그래서 대신에 임금님이 베풀어주는 그 덕을 뭐라고 한다? 임금님이 베풀어주는, 구름만 끼워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뭐를, 비와 이슬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서 임금님이 베풀어주는, 위에서 혼자 잘났다고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구체적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금님의 그 덕을 뭐라고 한다? 은택을 우로지택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셔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죠? 우로지택. 그래서 자, 그럼 만나려면 그래서 뭘로 만난다? 기운만 갖고 만난다? 구체적으로 물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양기운을 만났다, 내려줬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뭘 가지고 올라가요? 물 가지고, 물. 그죠?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이 올라가야 그죠? 쭉 가서 그게 이슬이 맺혀가지고, 구름이 맺혀가지고 땅으로 다시 딱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빛의 색깔이 아니라 물색으로 보셔라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나요? 그럼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자, 하늘과 땅이 사귀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역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자, 하늘과 땅이 사귀는데 제가 그럼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게 자, 요렇게 한 게 사귄 걸까요? 아니면은 요렇게 한 게 사귄 걸까요? 요 모양. 하늘은 요 위에 있고 땅이 아래가 있죠. 하늘이 아래 들어와 있고 땅이 위에 가 있고 어느 게 사귄 거예요? 이쪽, 이쪽. 자, 여러분들한테 왼쪽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수결로 정확해요. 봐요. 아직 이해 안 됐죠. 이렇게 해봤자 네가 잘났다고 위에 있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죠. 남자가 말이야 다 잘났다고 위에만 있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집안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존숭해줘야 돼요? 부인을 존숭해줘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부인 하는 대로 놔둬야 되죠. 그죠? 집안이 이렇게 되고 남자는 그냥 밑에서 그죠? 주는 대로 먹고 맛있다만 하면 돼요. 땅 속으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양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뭐라 땅으로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야 지천 뭐가 되느냐? 태가 돼요. 땅 속에서 그죠? 요렇게 해서 이게 뭐 나중에 여기서 싹 틔우잖아요. 그죠? 양기운이 나와서 싹 틔우는 거. 그런데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싹 틔우려면은 속에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태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사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자가 이 태에 대해서 천지교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는 것. 천지교.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이 바로 뭐다? 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라고 할 때 교자도 뭐라고 하세요? 여섯육자죠. 여섯육이 뭐예요? 음이죠.
그죠? 밑으로 그죠? 얘죠. 양기운하고 서로 이 속에서 사귄다 이 소리입니다. 교. 그래서 중궁전 이름이 뭐예요? 토태전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자, 이렇게 돼야 쭉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비어 있잖아요. 그죠? 상 자체가. 이렇게 되면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꽉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괴명이 뭔 줄 아시냐면, 자, 땅은 뭐라고? 우리 땅은 네모나죠?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나무가 원래 이렇게 자라야 되죠? 자라요? 못 자라요? 싹 못 틔우잖아요. 그죠? 이 글자가 이거예요. 무슨 글자예요? 안일부라고도 하고 주역의 괴명이다 그럴 때는 비라고 읽는 겁니다. 막힐 비자예요. 비색하다. 됐죠? 주역은 이렇게 이치를 다루고 있고 그 이치를 그대로 쓴 게 뭐다? 뜻글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양기운이 내려와야 그죠? 그 뭐 어려울 거 없어. 따뜻한 기운이 내려와야 만물이 싹트고 기운이 좀 차가워지면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가고 그 그대로 글자로 나타낸 거고 그림으로 이 부호로 나타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너무 급하게 살다 보면은 야 그거 언제 어느 세월에 생각하냐 그냥 무작정 외워서 어디를 가야 돼요? 무작정 서울대도 가야 되고 그죠? 저기 어디도 가야 되고 또 공무원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이 급한 마음에 그냥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했더니 아 나중에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럼 난 뭐 하지? 누가 아무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죠? 난 뭐 하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깨우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냥 앞만 보고 허덕허덕 달려오던 삶이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좀 놓을 줄도 알고 그죠? 움켜쥐려고만 했던 것들 좀 놓아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지? 그게 그래도 만나는 데는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달까?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이 있어야 자라는 거죠. 그죠? 물이 있어야 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다라고 할 때 산다는 건 자 글자도 또 봅시다. 우리 산다라는 삶을 나타내는 게 그 글자 많이 쓰는 글자가 또 생활이네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산다. 이건 날생이라 그러나요? 이건 산다. 둘 다 생활이죠. 이 생하고 이 하라고 어떻게 달라요? 이 사는 거하고 이 사는 거하고. 참 고민스럽죠. 한 번도 질문 안 받아. 그냥 생활이라고 단어만 외우고 한문 공부한다면 무작정 외우고 날생자고 살활자가 되죠. 생하는 것은 그죠. 일단 땅속에서 모든 것이 싹 트는 거죠. 만물이 일단 싹 트는 겁니다. 계속 살려면은 그때 어떻게 돼? 움직임이 있어야죠. 근데 그 살활자는 이거 뭐야? 물숫자에다가 이거 무슨 글자예요? 혓바닥. 혀설자지, 혀설. 그죠?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뭐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 입이 타고 물기가 마르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목마르다 그럽니다. 노인이 될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노인 될수록 나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자꾸 혓바닥 타죠. 입이 마릅니다.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늘 물 많이 드실 거예요. 물 들고 다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 혓바닥에 항상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야 그저 살지. 혓바닥에 이 물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 죽는 거죠. 이게 돌지를 않으니까 이런 윤활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 빛의 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다? 바로 물감색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초기에 하늘은 천자문에 맨 처음에 천지 현황이 나오니까 현황을 한번 섞어보라 그랬죠. 빛을 섞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애들 쓰고 남은 물감이 있으면 한번 섞어보라 그랬을 겁니다. 그 물감이란 얘기가 바로 요 얘기예요. 그죠? 태예요, 태. 만나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아버지 공이 큽니다. 씨앗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 길러내는 건 누구예요? 조금만 받으면 되죠. 그죠? 씨앗 하나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토양에서 자라는 거니까 노란색이 많게 그죠? 그 다음에 그 노란색에다가 그죠? 까만 물감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이 나오더라? 연두색이 나오죠. 봄의 창색입니다.
봄에 막 싹이 나올 때, 그죠? 싹 틀 때 그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창색이에요. 자, 노란색도 아니고, 그죠? 녹색도 아니고, 그죠? 그 사이에 그 색깔이 창색입니다. 그래서 천지지 잡냐니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섞이는 거다. 그건 섞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물감 섞으라 그랬습니다. 섞었는데 그런데 그냥 섞는 게 아니라 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자 이런저런 하늘의 모든 그저 일월성신을 보려면은 해야만 낮에 있으니까 그렇고 실제 하늘의 다양한 이 별자리 움직임을 보려면 언제 무슨 하늘? 검은 하늘, 곧 밤하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언제가 되느냐면은 그죠? 만물이 다 익을 때, 그죠? 노래지는 그 계절입니다. 그래서 땅을 대표하는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누런색이요. 하늘의 색깔을 대표하는 것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잘해서 섞으면은 이렇게 해서 창생이 되는 겁니다. 자, 예로부터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된다? 창생한다 그랬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네, 억조 창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억조 창생. 그러면은 또 무슨 뭐가 있더라? 창조한다. 창조한다. 이 창조한다 창자는 이렇게 쓰죠. 이건 곶집 창자입니다. 그죠? 곶집 창자에다 칼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재물.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죠? 재물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무슨 색깔 할 때 이거죠? 그 제가 문제 내는 색. 응? 아니 말고 문제 내는 거 하나 잊어버렸네. 일단 넘어갑시다. 자, 억조창. 에? 아, 초창기라는 말. 자, 초창기라고 할 때 우리가 초창기라는 말을 단어를 제가 써보세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뭐 사지선다형 아니고 두 개만 꼴 써둘게요. 초창기. 초창기? 초창기. 요 창자를 쓰던가요? 요 창자를 쓰던가요? 곶집 창자까지는 갑자기. 초창기라고 할 때 요렇게 써야죠. 요렇게 쓰나요? 요렇게 쓰나요? 처음 초자하고 요 초자 이건 풀 초자인데 처음으로 풀이 나올 때 해서 요 글자로 쓰죠. 한자를 지금 요렇게 쓰던가요?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초창 창자 요거는 요걸로 쓰죠. 초창기라고 할 때 원래 이 처음 초자라고 하는 것은 오대이자에다 칼도자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마름질 막 이제 시작하는 거 가위로 재단하는 관계가 초자가 되고 이거는 풀이 처음 나올 때에서 초창기라고 할 때 한자는 요걸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억조창생의 요 개념에서 그러니까 천지지 잡냐라고 하는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요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저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다? 저거 공부하려면 주역에 바로 건괴, 그것도 해서 건괴하고 바로 곤괴의 맨 위에 상륙효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자연의 이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걸 천지, 현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현황인데 무엇이 현이고 무엇이 황이냐? 하늘이 현이 되고 땅이 황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천현지황 이렇게 볼 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뜻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이 소리예요. 억조 창생이 되는 거죠. 창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생하는데 나 혼자만 되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땅은 그저 천지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만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더라라는 거죠. 별이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우주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보이는 저 하늘의 그 무수한 개념을 바로 우주라고 하는 걸로 보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큰 개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뭘로 보느냐? 우리가 태극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만 할게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 하겠습니다.